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금요일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간밤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게,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 조금 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불거지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나란히 0.76%, 나스닥 같은 경우는 0.96% 각각 내렸습니다. 자, 미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로 빅테크들의 실적 시즌 개막도 본격적으로 알리게 됐는데요. 일단 헤이스팅스 CEO의 깜짝 사임 소식이 들려오긴 했습니다만 실적에 대해서는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넷플릭스인데 우리 콘텐츠주 흐름은 오늘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어제 불안하게 출발을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한 양시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예상 체결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일단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27% 상승한 2386.66포인트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0.14% 하락한 711.86포인트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하락 출발에도 불구하고 710선 위에서 좀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 체결지수 살펴봤고요. 오늘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어떤 분들과 함께할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그리고 윤정식 이사, 박건희 차장과 함께하니까요. 오늘 방송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매매 시그널 잘 잡아보셨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전문가들까지 만나봤고요. 자세한 예상 체결지수와 특징주들 박정원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미국의 실물지표 부진과 더불어서 We're almost into a zone that we could call restrictive, but we're not there yet. 우리는 제한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에 거의 도달하기는 했지만 결국 아직 거기에 도달한 건 아니라는 제임스 브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매파적인 발언 등이 뉴욕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자 우리 시장도 그 영향 고스란히 받으면서 장 초반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들려왔고 또 원화의 강세 그리고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결국엔 빨간불 켜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주목을 했는데요.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이 지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자 시장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 행보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설 연휴를 맞이해서 다음 주 이거래일간 휴장에 돌입합니다. 오늘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이 관망 심리가 더욱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혼조세를 띠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1% 지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3% 약보합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특징주들 잘 공략해봐야겠죠. 먼저 전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그러니까 오늘 20일부터 이제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언제 권고로 전환할지 결정한다는 소식에 관련주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20일 바로 오늘 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서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인 전환이 결정될 전망이 대두되면서 어제장에서 화장품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제이준 코스메틱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30%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오늘장 역시나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6.5% 상승한 9,69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거의 600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18% 넘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오늘장 역시나 강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의 1%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1,02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리콘투도 함께 살펴볼까요? 전장에서 13.09% 상승했는데 오늘장 역시나 강세 예측되고 있습니다. 1.4%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주면서 40원 오르면서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청담 글로벌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12%에 가까운 상승폭 키워줬는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전장의 주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1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이창양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이 폴란드와 체코 자산업 장관과 함께 원전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정부와 기업이 지난 10월 말 서울에서 이 폴란드 폭루프 지역의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해 MOU와 사업협력 지향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는 만큼 이런 소식에 원전주가 장 초반에 들썩이다가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세로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보성파워텍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4.76%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장 거의 0.5%에 가까운 강보합 출발 예측되면서 4,205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신기계도 살펴보시죠. 어제 3% 넘게 지수를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오늘장 보합권 출발 예측되면서 7,12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이후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각각 30.5원 또 1.5원씩 오를 전망입니다. 이렇게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오르면서 이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자 어제 제주 맥주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제 9.42% 상승하면서 아주 강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늘장 1.32% 상승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1,53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해보시면 좋을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올해 1호 기업 공개 상장 기업인 한주 라이트메탈이 상장 첫날이었던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국내 알루미늄 부품 기업 최초로 설립한 이 슬로바키아 공장 설립에 더욱더 투자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어제장 상한가를 달성했던 이 종목 오늘장 8.61% 상승하면서 5,800선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라이프 시멘틱스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 디지털 치료제 DTX가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에 디지털 치료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라이프 시멘틱스가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6.64% 상승하면서 5,300선을 탈환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P&T도 함께 살펴보시죠. 총 2,21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전장에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강세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5% 넘게 주수를 끌어올리면서 주가가 44,4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레몽레인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연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불태웠던 종목입니다. 이 레몽레인이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JTBC 채널 방영권 판매에 대한 3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를 어제 전해왔습니다. 어제 5.74% 상승했다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3% 넘게 상승해주면서 더욱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3.5% 넘게 주수를 끌어올리면서 24,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기분 좋은 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예상 체결가와 자세한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5,7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담아내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73개의 종목이 오르면서 상승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오늘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에 가깝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반도체주는 강한 상승 흐름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넘게 주수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는 코스닥은 강보합 마감하기는 했지만 주가가 밀리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됐었는데 오늘장 역시나 하락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위부터 4위 종목이 모두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HLB 바이오주들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출발을 했는데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80.34포인트로, 코스닥은 712.89포인트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 시그널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다월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실시간 개장 시황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또 게다가 금요일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하게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불안하게 출발을 했네요. 자, 개장 시황 빠르게 짚어주시죠. 네, 우선 중국 증시 봐야겠죠. 봐야 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풀려진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한 이후에는 좀 반등세를 좀 중국 시장과 함께 찾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업종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좀 약간의 반반 정도 업종으로 봤을 때는 반반 정도 오르고 반은 떨어지고 이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좀 제일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1.29%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전기전자 업종을 좀 지켜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Y2솔루션이 0.82%, 삼성전자가 지금 0.8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서킷 같은 경우도 0.75%, 그리고 경동나비엔이 0.61%, 효성진공업이 0.59%, DB하이텍이 0.57%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종민 업종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어떤 임플란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좋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덴티움이 지금 2.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한콩 라이프케어가 1.36%, DI가 0.59%, 우진이 0.4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업종도 장 초반 좋습니다. 수단 인더스트리가 1.89%, 현대건설이 1.53%, 신세계건설이 1.14%, HLDNI가 1.1%, 난광토건이 0.99%, 삼보토건이 0.7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금속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알미늄이 1.27%, 포스코 스틸리온이 1.04%, CCC 스틸이 1%, 그리고 영풍이 0.8%, 영흥이 0.67%, 현대제철이 0.5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제주은행이 3.73%, 신한지주가 1.86%, 그리고 삼성화재가 1.69%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오고 있죠. 우선 미국 쪽에서의 금융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던 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이제 금융 지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금 보이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글로벌 은행 기업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은행 기업들의 어떤 PBR이나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죠. 0.5배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어떤 저평가 매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고 정책 강화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우리 지주 특히 이제 은행 업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좀 관심이 좀 가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업종도 좋습니다. 제가 항상 KT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 현재 1.11%,
현대퓨처넷이 0.56%, 그리고 인스코비가 0.00% 약간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대웅제약이 3%,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 1.76%, 그리고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가 상승폭 키우는 1.6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종이목재 업종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포장이 0.96%, 환솔재재가 0.78%, 환솔홈데코 0.44%, 우린 PMP가 0.3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하는 업종이 좀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오락문화 업종의 상승폭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이스토리가 3.29%, 애니플러스가 3.27%, 레몽레인이 2.71%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컨텐츠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K 콘텐츠와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OTT, 또 미디어 제작사,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 주가가 다른 역시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올해 상반기 때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OTT 쪽에서의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형 성장이 그대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더 글로리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고,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인기가 많은 상태에서 또 이제 OTT 관련 플랫폼이 많아지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제작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말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의료 정밀 기계, 중소형 기업들도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노블 M&B가 4.42%, 레이가 2.65%, 덴티스가 2.42%, 올테 임플란트가 2.34%, 루트로닉이 2.2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통신 장비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텔레필드가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텔레필드 외에 코이버가 11.43%, 코크미 5.55%, 가온미디어가 5.34%, 코믹스가 3.87%, 인포마크가 3.82%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알로이스가 3.49%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도 괜찮네요. 지금 CJ ENM이 1.01%, SMCNC가 0.62%, CCS가 0.5%, KX가 0.3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강산업 1.49%, 세노텍이 1.35%, SG가 1.26%, 원익 QNC가 0.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그 브리지텍이 4.69%, 오상자이엘이 2.98%, KCT가 1.6%, 상상인이 1.02%, 시트레스가 0.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부산 테스나가 5.16%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 테스나에 대한 실적, 사공 실적에 대한 증권사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은 한 220억 이상은 나올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 실적은 사상 최대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기존의 이미지 센서나 여러 가지에 대한 본업 가치는 좋고, 또 차량용 반도체 같은 아이템이 좀 다변화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두산 테스나에 대한 관심이 오늘 좀 장 초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시안 브릿지가 좀 5.04%, 도코디가 4.32%, TEMC가 3.38%, 인텍플레스가 2.73%, 선익 시스템이 2.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속 업종도 괜찮습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이 15.36%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윤성 FNC가 8.35%, 강원에너지가 2.5%, 한창산업이 1.6%, KBI 메탈이 1.11%, 태웅이 0.99%, 대동금속이 0.9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기계장비 업종도 괜찮습니다. 뉴로메카가 7.69%, 톱텍이 4.27%, 아바코가 지금 2.68%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이노메트리가 2.63%, PNT가 2.6%. PNT 좋았죠. 어제 수주 공시에 나오고 시간으로도 상승폭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 롤트롤 장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의 꾸준한 수요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점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좀 우세합니다. 삼성전자가 1.3% 상승, LG에너솔루션 0.12% 하락, SK하이닉스가 2.46% 상승폭 계속 키우네요. SK하이닉스 2.4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지스가 0.75% 하락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 상승폭, 하락폭이 큰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솔루션이 2.4%의 하락세를 보이는 것 외에는 지금 그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미국의 IRA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기초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폴리시리콘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 대한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 어떤 중국 시장 수요 감소가 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실적보다도 내년, 작년 하반기, 작년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올해 1, 2분기 실적을 보고 어떤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지금 상승하는 기업들이 좀 우세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1위 에코프로비엠이 1.23%, 세트론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34%, LNF가 0.12%, 카카오게임즈가 1.22%, HLB가 0.16%, 펄어비스가 0.1%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0.27% 상승, 스튜디오 드래곤이 3.21% 상승세 보여주면서 오늘 장 초반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좋은데 아시겠죠? 넷플릭스에 대한 급등도 있고 가입자 급증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에이스토리나 이런 컨텐츠들에 대한 관심이 좀 굉장히 뜨겁게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도 지금 이제 2.4%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어제 상승 부분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한번 기어볼까요?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상승폭이 스튜디오 드래곤뿐만 아니라 지금 2% 이상 상승하는 기업을 PNT 말씀드렸던 2.9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2% 오르거나 이상 오르거나 2%는 떨어지는 기업들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징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제 제한 통은 이거에 대한 물동량 증가율이 좀 하락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윤성 FNC가 2차 전지 미싱 시스템에 대한 수주가 좀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텔레필드가 상한가 진입했다가 현재는 다시 좀 상한가가 풀린 상황이고요. 현재 23.4% 상승폭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승 전환을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6%, 코스닥은 0.54%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개장과 함께 또 주목해야 할 이성웅 차장님의 실시간 추천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PNT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텐데 이 롤트롤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PNT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신규 수주나 어떤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부분을 올해부터는 이 인식에 대한 어떤 매출 인식이 빠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2월 달에 어떤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 확충 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뛰어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SK, 맥실리트 같은 이 단단한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PNT에 대한 관심을 오늘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PNP에 대한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단은 우리 시장 개장을 했고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짚어주시면 좋을 텐데 그중에서도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는 권고사항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는 유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 소식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선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어제 제일 많이 반응을 했던 게 화장품주였죠. 근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살짝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영향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화장품주들 제일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약보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마이너스 1% 정도인데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선 30일부터 권고사항으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마스크가 점진적으로 벗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스크를 점진적으로 벗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권고사항으로 좀 바뀐다. 사실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기보다는 이런 추세는 변함이 없다. 마스크를 점진적으로 벗게 되고 일상생활은 정상화가 되고 이런 추세에는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어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오늘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완전 해제가 아니라 권고로 바뀐다라는 점에 약간은 실망감이 좀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던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장에서 체크를 해야 할 이슈, 그에 따른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공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우선 제일 특징적인 게 외국인이 사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게 제일 특징이죠. 이 미국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이 상승한다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죠. 지금 763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867억 순매수입니다. 다른 섹터들은 크게 매수와 매도가 크게 변동되는 부분들은 없는데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이 삼성전자와 특히 SK 하이닉스 상당히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는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물론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에는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는 이유를 살펴본다면 우선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싼 가격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가격 반등을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말 정도를 바닥을 찍고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가격 2분기 정도부터는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다라는 데는 외국인도 그렇고요.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와 함께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장 초반인데 오른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오르기에는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럴 때에는 국내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 적극적인 매매가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는 상승폭은 여기보다 더 많이 올라가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래 대금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 지금 장 개장 시작하고 18분 지났습니다. 20분이 좀 안 됐는데 여전히 거래 대금은 좀 낮은 상황이고요. 18일과 19일 5조 4천억, 5조 5천억 원대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5조 원대의 거래 대금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등까지 봤을 때에는 시장이 적극적으로 큰 폭의 상승은 힘들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상승폭을 늘려가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거래 대금이 좀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이어나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일부터 호가 단위가 좀 변경이 되게 될 텐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유리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거래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25일 시장을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대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호가 단위가 낮아진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원에서 5,000원 정도, 5,000원 사이에 있는 주식들은 호가 단위가 지금은 5원입니다. 유가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5원이었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하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는 1,000원, 1,005원, 1,010원, 그리고 5,000원, 4,000원, 주가가 4,000원도 4,000원, 4,005원, 4,010원 이렇게 5원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세분화시킵니다. 1,000원에서 2,000원까지는 이 1,000원 미만 주식들처럼 1원 단위로 움직이게 되고요. 2,000원에서 5,000원짜리는 이 기존대로 5원 단위로 움직입니다. 10,000원에서 50,000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50원 단위로 움직였던 게 10,000원에서 20,000원은 10원 단위로, 20,000원에서 50,000원은 기존처럼 50원 단위로, 100,000원에서 500,000원도 마찬가지로 또 세분합니다. 500원 단위로 움직였던 게 10에서 20만 원은 100원, 20에서 50만 원은 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20만 원짜리, 10,000원에서 2만 원짜리, 1,000원에서 2,000원짜리가 5원, 50원, 500원 단위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1원, 10원, 100원 단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주 살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를 예를 든다. 그럼 50원, 1,100원 바로 그 호가 단위를 살 때의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이 조금 더 조금 더 작아지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래 대금이 조금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1,5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산다 그랬을 때 바로 아래 호가에서 팔고 싶었을 때 기존 같으면은 1,500원에서 1,450원으로 매도를 했을 텐데 이제는 1,490원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죠. 조금 더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거래대금 줄어든 효과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는 아니죠. 좀 미미한 효과가 있고 공매도에 뭐 유리하다. 이 호가창이 좀 더 차곡차곡 붙게 되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매도할 때에 좀 더 편안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 굉장히 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분명히 좀 더 좋은 변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뉴스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25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해보면 좋을지 여쭤봤는데 그렇게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식 이사님께서 포착을 하신 실시간 특징주와 또 매매 시그널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시그널주는 이 하이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엔터주, 그 중에서도 하이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중국 기대감들 같이 있지만 하이브 그러면 바로 생각났던 게 BTS죠. 근데 이 BTS가 뭐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멤버도 생겼고요. 그리고 당분간 그룹으로 활동이 아니라 좀 개별 활동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상장 이후에 안 그래도 좀 부진했던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었고 1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부진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10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새로운 여성 걸그룹에 대한 뉴진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성공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그룹이 나왔는데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러면서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데 그 부진한 실적을 메웠다. 그리고 하이브는 무엇보다도 IP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룹에 대해서의 사업 다각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실적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엔터주들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지금 자리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가격적으로도 바닥 대비해서는 지금 한 70-80% 올라왔지만 여전히 올라갈 만한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많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자리 충분히 관심 가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또 그룹들의 출시도 눈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엔터주들에 대한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순방과 관련해서 수소 관련 테마가 좀 부상하고 있는 느낌인데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14% 테마적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섹터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테마가 나오면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수소차도 있었고요. 정부 정책들. 수소가 사실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적은 비용과 적은 양을 가지고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항상 따라다니는 게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이런 모습들이 수소의 양날의 이런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모습들로 나오는데 사실은 반응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모멘텀도 항상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실적이 언제 얼마나 반등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 종목들 모멘텀은 보유하고 있으나 굉장히 많이 투자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이 부분들로만 단기적인 투자로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현재까지는 좀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수소 테마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도 확인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많기 때문에 단기 접근 유효하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박건희 차장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양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 조금씩 더 축소를 해 나가면서 0.09% 상승불 켜고 있고 코스닥은 0.36%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저는 이제 그 지수가 더 올라갈지 빠질지를 일단 그 선물 차트로 좀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투자자분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실 때 옆에 꼭 그 선물 차트, 그 중에서 이제 120분봉 차트는 꼭 좀 띄워놓고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120분봉 차트상에서 120선과 60선이 드디어 며칠 전에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요 모습은 흡사 예전에 이제 10월 한 중순쯤에 이제 저희가 반등을 이제 신용 물량이 매도가 마무리되고 이제 급상승했을 때 흡사 그 모습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그냥은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뭐 120선이든 뭐 자기가 보는 뭐 기준점이 있든지 간에 이격도가 좀 많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선물 120분봉 차트의 기준선은 선물 지수 305포인트가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315포인트면은 약간 이격도가 벌어지면서 과열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과열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올라가는 반도체 대표주들로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선물 매수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올라가야지만 이익이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수 상승을 위한 그런 용도로 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얘기하는 흔히 업황의 바닥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업황적인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두 개적인 수급적인 요소와 이러한 업황에 대한 바닥에 대한 요소가 두 개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치 자체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높아요. 여기에서 개인들이 다시 지수가 다시 가나보다 이렇게 맘먹고서 매수로 돌리는 이상 다시 한번 매도가 나와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타겟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따라 사는 위치는 아니고 그냥 내가 저점권에서 종목들을 잘 샀으면은 일단은 보유 좀 해보고 최대한 그
이익을 챙길 수 있게끔 이렇게 보유하는 전략이지 신규 매수 전략은 아니다. 되려 여기에서 추가로 올라가면은 매도도 일부분 해야 되는 위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업황적인 모습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시그널적인 모습, 바닥에 대한 시그널적인 모습이 작년 12월 말부터 조금씩 나왔던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가민가 하고 있어서 섣불르게 매수를 못했을 뿐이지 지표 자체는 약간은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서 따라 산다? 이거는 아니다. 그때 샀었어야 됐었다. 12월 말 이때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반도체가 업황에 대한 그 바닥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반도체 출하하고 재고 사이클이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출하하고 재고를 빼는 거죠. 출하 마이너스 재고. 그게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어느 정도 업황이 바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하고 제조업 자체의 출하 마이너스 재고 사이클을 보게 되시면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게 이렇게 연동돼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러면은 KRX 반도체 업종하고 반도체 출하 마이너스 재고하고의 사이클을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이것도 기가 막히게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반도체 수출 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면서 그 중에서 이제 반도체 수출 지표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반도체 수출 지표를 유심히 잘 뜯어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반도체 수출 물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근데 왜 업종 지수가 빠지고 있느냐? 수출 지표가 왜 악화가 되고 있느냐? 그거는 반도체 단가가 빠지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수출 물량 곱하기 단가가 수출 지표가 될 텐데 물량 지표는 늘어나는데 단가가 빠지다 보니까 수출 지표가 악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단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주게 된다면 수출 지표가 다시 이렇게 턴을 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현재 잡히고 있다는 게 되게 고무적인 거예요.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재고가 빠져야 돼요. 재고가 빠져야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단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재의 모습은 재고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고 거꾸로 출하 증가율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이 모습이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희가 지금은 최악이지만 반도체 수출 지표 자체도 이제 올해에는 좀 어느 정도 바닥 잡았다. 이제 우상향하고 턴한다. 이런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잘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주가가 움직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가가 선행 지표구나. 실적은 최악이지만 주가는 미리 그거를 반영을 해서 선제적으로 빠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구나. 이러한 그 투자에 대한 그러한 생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어찌됐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수입과 수요에 대한 업황 지표에 5개월 이상 이렇게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저희는 주가는 이미 많이 좀 빠져 있을 테니까 그때서부터 매수에 대한 관점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가 우상향하는 거를 기다린다는 거가 아니고 이미 최악의 상황에서 처절한 그러한 그 안 좋은 리포터라든지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는 저희는 이미 매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됐었다. 이런 교훈이 또 한 번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본다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공정상에 있는 장비 업체라든지 약간 좀 중소형 업체들을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후공정하고 전공정 이렇게 공정을 두 개로 나눠서 유망한 종목들을 이렇게 고르는 이러한 스타일인데,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후공정 업체 중에서는 4종목이 있어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그 시간이 됐으면 됐겠는데, 일단은 파크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단에서도 맨 좀 앞쪽에 있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 절단 쪽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업체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오테크닉스와 한미반도체는 2023년도 PER 기준으로 10배 다 이하짜리입니다. 저평가도 돼 있고요. 주가 상태도 부담은 없는 위치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에서도 쭉 공정을 타고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껴있거든요.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렸듯이 웨이퍼 절단도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 있는 다이어 태치 공정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또 쭉 넘어가게 되면은 싱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패키지 절단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한미반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징 소공정부터 후공정 쪽에서 두루두루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이제 좀 은근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회사도 후공정에서 한미반도체하고 마찬가지로 웨이퍼 절단하고 마킹 쪽하고 그리고 레이저 소스 쪽 이런 쪽에 좀 많이 좀 특화가 돼 있고, 경쟁자가 일부 장비에서는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는 국내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4종목은 한번 이렇게 좀 체크해보는, 공부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는 관심주는 사실은 제가 반도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대웅제약을 한번 좀 유심히 보고 싶어요. 이번 주는 추천주로서.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웅제약은 제가 유심히 보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매크로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죠. 매크로가 어떻게 괜찮으냐면은 중국이죠. 역시나 중국의 이제 미용 의료기기 시장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중국의 시장 규모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의료 미용 시장이 28%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쭉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의 톡신 시장 같은 경우에가 2025년도에 한 1조 7,500억 정도가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필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한 3조 정도가 추정치가 되는데, 요거는 현재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커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미용 의료기기 톡신이라든지 아니면은 필러의 여러 가지 저희 국내 업체가 있지만, 제가 대웅제약을 이렇게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웅제약의 나보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웅제약이 2010년도 때에서부터 군대 기술을 가지고 굉장히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었던 이러한 업체가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본업인 그 일반 의약품하고 전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러한 그 신성장 동력인 나보타 쪽이 매출이 그 추가가 돼서 그 올해 후 실적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체크할 거는 4분기 실적은 좀 실적이 컨센서스에 하회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좀 주가가 좀 출렁하는 모습이 되게 되면은 저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유럽 시장하고 중국 시장, 해외 쪽 진출이 크기 때문에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특히 반도체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주셨는데 그간 조금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매수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지켜보자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박건희 차장님이 포착한 종목도 들어봤는데요. 대웅제약까지 함께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 박건희 차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코스피 0.02% 상승하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3%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의 규모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오늘 그렇게 큰 등락은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잘 가다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당사의 사칭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함께 당부드리면서 설 연휴 잘 보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